엠마누엘 레비나스는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특히 윤리학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레비나스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타자에 대한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탐구는 주로 타자성과 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레비나스에게 타자란 단순히 나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자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절대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타자는 나의 동일성을 넘어서며 결코 완전히 이해되거나 소유될 수 없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우리가 그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윤리적 요청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며 이 요청은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합니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윤리적 책임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타자와의 만남이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타자의 고통과 필요에 응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책임은 법이나 규범에 의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발생하는 일종의 원초적 명령입니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자기 초월의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즉, 나 자신을 넘어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세계관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자를 배려하고 타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레비나스는 기존의 서양 철학 중통에서 강조되었던 자아와 동일성 중심의 철학을 비판하며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재정립하려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홀로코스트와 같은 극단적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인간이 타자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과 그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20세기의 중요한 정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특히 전체주의와 악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나치즘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관찰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렌트는 악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저지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아이히만이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그의 주장에서 영감을 얻어 악이 관료적이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얼마나 무감각하게 행해질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관료였으며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명령을 법위판적으로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행동을 분석하며 그가 사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유의 부재는 악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사람들이 모비판적으로 명령을 따르고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의 도덕적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 체제가 인간성을 어떻게 말살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억압하며 사람들을 단지 체제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악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기계적으로 수행됩니다. 아렌트는 인간성이 상실된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했습니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은 이후 윤리학, 정치학, 그리고 역사학에서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악에 대해 생각하고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장 보드리아르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로 그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개념은 현대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시뮬라크르는 원본과 복제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복제는 원본을 모방하는 것이지만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에서 복제가 원본보다도 현실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이미지나 가상현실에서 우리는 실제 사물보다 더 강렬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상태를 시뮬라크르로 설명합니다. 시뮬라시옹은 실제 현실을 대체하는 가상현실을 의미합니다.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진짜 현실을 경험하지 않고 시뮬라시옹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미디어와 광고는 현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이미지를 새로운 현실로 제시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뮬라시옹된 현실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가 하이퍼 리얼리티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퍼 리얼리티란 시뮬라시옹이 실제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테마파크에서 경험하는 인공적인 환경이 실제 자연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드리아르의 철학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상현실에 매몰되고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지를 분석합니다. 그의 이론은 미디어, 소비문화, 그리고 가상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미셸 푸코는 20세기의 중요한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이론가로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푸코는 권력이 단순히 억압적인 힘이 아니라 지식과 결합하여 사회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코는 권력과 지식이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생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식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권력의 도구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지식이 환자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푸코에 따르면 지식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권력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합니다. 푸코는 현대사회가 사람들을 규율하는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노티콘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파노티콘은 제레미 벤남이 설계한 감시 시스템으로 중앙의 감시탑에서 모든 죄수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푸코는 이 구조를 현대사회의 권력 작동 방식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규율하며 이는 권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푸코는 권력이 단순히 개인을 규율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구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정치란 국가가 인구의 생명, 건강, 출산율, 질병관리 등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권력이 사람들의 생명을 관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푸코의 철학은 현대사회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며 지식이 그 권력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의 연구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알랭 바디오는 현대 철학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사랑을 철학적으로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접근은 매우 독창적이며 사랑을 인간 경험의 중심에 두고 분석합니다. 바디오는 사랑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고정된 세계관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디오는 사랑을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사건이란 기존의 질서나 의미체계를 뒤흔들고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바디오는 사랑을 통해 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디오는 사랑이 단순히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일종의 프로세스로 끊임없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며 함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사랑의 첫 사건에서 비롯된 새로운 세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사랑의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입니다. 바디오는 사랑과 정치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특정 사건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사랑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라면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협력과 갈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오는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입니다. 바디오의 사랑의 사건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 또는 로맨틱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사랑을 더 진지하고 책임있는 관계로 인식하게 하며 사랑이 개인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사랑을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간관계에 더 깊이 있는 의미와 가능성을 부여하며 사랑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바디우가 주장하는 사랑의 지속성과 충성 개념은 현대 연애관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우는 사랑이 시작된 사건 이후에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충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관점은 현대의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디우의 사랑과 정치의 유사성에 대한 주장은 현대사회의 정치적 관계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사랑과 정치 모두가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과정이라면 정치도 사랑처럼 지속적이고 충성스러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나 협력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치에서의 사랑은 단순히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은 현대 정치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슬라보의 지젝은 현대 철학의 중요한 인물로 그의 이데올로기와 환상에 대한 분석은 특히 정치 철학과 문화 비평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젝은 마르크스주의와 정신 분석학, 특히 자크 라캉의 이론을 결합하여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지젝은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거짓된 의식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데올로기가 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 틀은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사람들은 이 틀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와 규범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지젝은 자크 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징적 질서가 인간의 욕망과 현실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상징적 질서란 언어와 사회적 규범으로 구성된 세계로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 질서 뒤에는 항상 실제, 즉 표현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존재합니다. 실제는 상징적 질서가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을 형성하며 이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을 느낍니다. 지젝은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깨뜨리고 진정한 실제와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이치와 역할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에서 벗어나 그 환상의 기만성을 깨달을 때 진정한 정치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젝은 사회적 구조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젝의 이데올로기적 환상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종종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나 영화에서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될 때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를 정당화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유지시키는 방식을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으로 작용합니다. 지젝은 이러한 환상이 현실을 왜곡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젝의 상징적 질서와 실제 개념은 현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징적 질서는 정치적 담론과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를 조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나 제도가 특정한 가치나 규범을 상징적으로 강조할 때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 질서에는 항상 설명되지 않거나 배제된 실제가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불안이나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담론에서 배제된 집단이나 문제가 실제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젝은 이러한 실제와 대면하는 것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젝의 이데올로기적 환상 정복이론은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와 규범을 당연시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억압, 그리고 권력 남용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색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넘어 실제와 대면할 때 진정한 정치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장-릭 랑시는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로 그의 공동체의 존재로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제공합니다. 랑시는 공동체를 단순한 사회적 결합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랑시는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을 해체하며 공동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동체가 더 이상 전통적인 혈연, 문화, 언어로 묶여진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관계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랑시는 공동체가 고정된 본질을 가지지 않으며 다양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랑시는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공동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랑시는 공동체가 이러한 관계적 존재의 표현이며 개인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랑시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상실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개인주의와 고립을 강화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랑시는 동시에 이러한 공동체의 상실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공동체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랑시의 공동체 해체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상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혈연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랑시는 이러한 고정된 개념을 해체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포용적이고 유연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랑시의 공동존재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동존재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동존재 개념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단순히 기능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게 만듭니다. 랑시의 공동체의 상실과 회복에 대한 분석은 현대사회의 고립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와 고립이 강화되면서 공동체의 상실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랑시는 이러한 상실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활성화, 소셜 네트워크의 활용,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형성 등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랑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의 고립감을 줄이고 더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은 서양 철학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이를 통해 서양 형이상학의 오랜 전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존재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현존재입니다. 현존재는 단순히 존재하는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고립된 자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물리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며 인간은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행동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이 세계 안에 있음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태어나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세계에 던져졌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출생, 문화, 역사적 배경 등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그저 이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로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피투성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실존적 불안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과 피투성을 자각할 때 실존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유한성과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실존적 불안은 인간이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성찰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죽음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더욱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자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진정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성은 타인이나 사회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유한성과 피투성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삶이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일상적인 타인 속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자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은 인간이 고립된 자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정체성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체성 문제는 종종 개인이 소속된 문화, 사회적 지위,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갈등을 겪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갈등을 단순히 외부적 압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세계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하이데거의 피투성 개념은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과 고립감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 경제적 환경, 사회적 위치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불안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조건이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부분임을 인정하며 이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존적 불안은 이러한 인간 조건을 직시하게 만들고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삼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불안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과 진정성을 깨닫고 더 자율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현대사회에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지만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이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